예, 안녕하세요. 예, 조순식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다시 뛰는 행복을 잡아라입니다. 예, 잡라고 했는데 잡 직업입니다. 그래서 숨은 주제는 숨은 일자리 찾기입니다. 예, 자, 잠시만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은퇴하셨거나, 그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법정 정년을 마치고도 평균 수명이 참 길죠. 그래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려면 경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또 청년에 비해서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자, 하지만 저와 같이 다양한 일자리를 잡아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살리고 다시 뛰는 행복을 찾아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 합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반태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반태란 퇴직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2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60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급 예정이신 국민연금은 나이에 따라서는 65세부터 개시가 됩니다. 그러면 갭이 좀 생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려면 경제 생활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연금도 늦게 나오고 또 기대 수명은 많이 남아 있고 일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잠시만요. 자, 이왕이면 우리가 행복하게 일하시는 게 더더욱 좋겠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저분은 70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즐겁게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는 우리와 같은 세대를 5060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세대를 노년이라 하진 않고요. 중년 앞에 새로운 중년, 이제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뛸 활약할 무대가 사회에서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숨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일자리를 찾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를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죠.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 급여를 주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업급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달리 조금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그래야 안정하게 수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첫 단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실 일은 구직 등록부터 하시는 겁니다. 워커넷에 하시고요. 근데 이 실업급여 신청을 중요한 건데요. 좀 나는 은퇴하고 조금 쉬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천천히 하셔서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하시려고 하셔도 신청 기한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퇴직일 다음날 11일 이내 하시는 게 좋은데 11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타실 수 있는 급여를 좀 더 많이 타기 위해서는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받는 교육도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니까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도 미리 받아두시는 제도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실업급여를 내가 예금 넣었다, 적금 넣었다 타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실업이 됐을 때 주는데요. 자, 전제 조건으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최소에 한 달에 2회 이상 정도 해야 되는데요. 적극적 구직 활동이 뭘까요? 조금 그렇죠. 예. 보통 인정해주는 사례가 회사에 온라인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했다든지 때로는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문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적극적 구직 활동으로 받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신청은 직접 방문을 처음에 하셔야 됩니다. 거주지 관할에 전국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과거 이름은 고용센터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담은 1350번 기억하시고 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좀 더 알아보겠는데요. 자, 얼마나 나올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다수인 조건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50세 이상 10년 이상이면 270일 정도 최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여러분들 퇴직 전에 평균 임금의 60% 정도 수준인데요. 여러분들 퇴직 전에 평균 임금이 각자 다르죠. 많은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는데 자,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120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전이 되는 거니까 급여가 낮았다 해서 내가 너무 많이 적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실업급여는 취업을 잘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다시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취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전문 직업상담사가 여러분들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구직 진단도 하고요. 직업 훈련도 알선하고요. 마지막에는 집중 취업 알선이라 해서 이력서 클리닉도 하고 직접 동행해서 면접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죠. 예. 다음 또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기업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는 서류가 있죠. 무슨 서류입니까? 이력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도 잘 쓴 사례, 못 쓴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에서 인사 담당자를 했는데 이력서에서 그분을 알겠더라고요. 예, 직접 뵙지 않아도 저렇게 뭐 90년 무슨 회사 입사, 뭐 몇 년 퇴사,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특이점도 없고 차별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아래 같은 굿이라는 사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경력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자, 봅시다. 무슨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고요. 예, 전문 석고 제조업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갈로에서 이 기업이 좀 큰 기업이냐 아니면 작지만 탄탄한 기업이냐라고 소개하실 필요가 있죠. 75년대 상장됐다라고 하면 좀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셨거나 그러면 업무도 잘 배우셨겠구나 잘 하시겠구나 하는 또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꼭 PR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팀장이라고 해서 생산관리 때로는 기업에 따라서는 복수 업무도 할 수가 있죠. 관계되는 공무도 했다면 공무, 정기일도 했다면 정기라고 꼭 하신 일은 꼭 표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업적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할 때는 경력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했다는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요. 베스트 사례 쪽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분량을 감소시켰다, 뭐 고객 만족도를 향상했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 자, 분량 건수가 100건에서 50건으로 50% 줄였다라고